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자금 8억 원도요 12년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는 지난 2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정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객들의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8억 원, 8천만 원도 아니고 이 8억 원이라는 큰 돈을 12년밖에 못 쓴다. 그것도 국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 가운데 한 곳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허무맹랑했습니다. 경제 전문지가 이렇게 허접한 기사를 쓰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노후를 살 때 갈수록 노후가 길어지니까 이런 걱정들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점점 노후가 길어지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불안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공부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국내 퇴직한 근로자들은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뭐 꼭 근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체로 부동산에 모든 돈이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부채도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죠. 자,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자산 상위 20% 해당 가구가 보유한 수익 창출 가능 자산. 자, 이때 수익 창출 가능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은행 예금도 해당되지만 어쨌든 뭐 예금 이자든 월세든 뭔가 인컴 수익이 되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 같은 수익 창출 가능 자산은 7억 7,6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거주 부동산 평균 6억 4,320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주 부동산과 그 다음에 소유한 자동차, 이것도 평균 2,5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 창출 가능 자산 평균 7억 7,630만 원은 어떤 곳에 투자되어 있을까? 자, 자산 배분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5억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70.3%를 차지하고 그 밖에 예금 16.2%, 보험 5.8%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주식은 국내 주식으로만 7.7%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평균 5,9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출 수준이 8,767만 원. 자, 이것도 상위 20%의 평균을 뜻하겠죠. 8,767만 원을 유지하면 8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12년 만에 자금이 고갈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에 연간 8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700, 800 쓰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그죠? 자, 이 기자는 상위 20%의 평균 지출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오버해도 너무 오버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 노후가 되면 뭐 200, 300 쓰기도 힘듭니다. 그죠? 대체로 한 300 정도, 400 정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쓰는 것만큼 돈을 불리지 못하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재정적으로는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돈 가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치도 1년, 2년은 모르지만 10년, 20년은 뚝뚝 떨어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 이자는 결과적으로 돈 가치 이상을 불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또 은행 예적금에 편중되어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사는 그것을 지적한다. 제가 그렇게 이 기사를 위한 변명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미국인들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주식이나 펀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49.1%. 그 다음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4.9%. 주로 미국인들이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장에 써야 할 돈, 그 다음에 한 1, 2년 동안에 써야 할 돈들을 주로 현금이나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반대죠. 평생 써야 할 돈도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밖에 보험연금 한 29.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다음 자료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금융자산 비중을 보겠습니다. 완전 다르죠. 현금, 예금으로만 46.3%, 거의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금, 예금으로만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써야 될 돈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평생에 걸쳐서 써야 될 노후 자금 역시도 현금, 예금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미국인들이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주식 펀드는 어떨까? 21.8%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보험연금이 27.9% 정도 있네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보았던 미국인, 한국인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은 돈 가치,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뿐만 아니라 매달 투자하는 돈 역시도 돈 가치 이상을 불려낼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돈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길어질수록, 노후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재정이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투자는 미국인들처럼 하면 됩니다. 자, 글로벌 시대죠. 투자 미국인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살지만 한국 탈출, 재테크나 투자는 한국을 탈출해야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소한 연 5% 이상을 불리자. 가능하면 7%나 8% 이상을 연봉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 가치, 물가 이상으로 내 돈을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돌아보십시오. 지금 60세, 70세 되시는 분들 돌아보시면 항상 자본주의는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항상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냐? 돌아보십시오. 월급이 올랐죠. 물가가 올랐죠. 그것들이 다 자본주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정말 여유 있는 노후 자금이라면 길게, 그죠?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결국 떨어지더라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심의 투자를 하시라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물론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죠. 대신에 이 자본주의 성장의 평균에 투자하는 ETF, 그죠? ETF를 이용해서 마치 봉지 라면 끓이듯이 쉽고 단순하게 투자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특히 여윳돈을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 투자하자. 그렇게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노후준비, 즉 목돈을 모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의 분산 투자, 제가 하고 있는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도 좋고, 또 다른 데 알아보셔서 다른 좋은 곳에 선택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자. 그 다음에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목돈이 있다면 그 목돈의 일부는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배당이 나오는 고배당 ETF에 적당히 분산 투자하자. 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회사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자문 운용하는 상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에그팩토리 B형, C형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에그팩토리는 말 그대로 에그, 계란이죠. 그다음 팩토리, 공장입니다. 그래서 계란 낳는 공장, 배당형 상품이라는 뜻인데, 에그팩토리 B형이든 C형이든 연 배당률은 5% 이상이 나오고, 그것도 가입과 동시에 매달 나옵니다. 매달 나오는데, 다만 B형이냐 C형이냐 따라서 원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에그팩토리 B형은 주식형 고배당 ETF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반면 에그팩토리 C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비롯한 이게 채권형 ETF와 고배당 주식형 ETF가 각각 50%씩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에그팩토리 B형이 C형보다는 높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라고 하면 원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에그팩토리 B형, 즉 주식형 고배당 ETF로만 구성되어 있는 에그팩토리 B형보다 에그팩토리 C형, 즉 미국 국채 등 채권형 ETF가 한 50% 포함되어 있는 에그팩토리 C형이 아무래도 변동성은 조금 낮죠. 자, 그래서 B형이냐 C형이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고객분들의 투자 성향,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의 크기 등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록 너무 어이없는 기사에서 출발했지만 그 기사의 핵심은 노후를 준비하는 또 노후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자금 고갈, 그 자금 고갈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듣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